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분 24초부터 1분 27초.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테니스장 바닥을 어지럽게 비추고 피고인이 엉덩방아를 이 중요 동작 정리표를 통해 박영래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도 작은 오류가 있었음을 찾아내었다. 피고인은 가모가 문턱 부근에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박영래 변호사는 가모가 피고인을 민 장소는 문턱 부근이 아니라 출입문 계단 앞 미끄럼 방지용 얇은 매트 위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건 영장 음성 녹취록 2. 피고인은 가모가 동영상을 촬영한 지 2분 30초 후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첫 23초간의 녹취록 내용은 가모 촬영 동영상의 녹취록과 일치한다. 녹음일 시 2021년 8월 5일 모시 45분. 녹음 장소 테니스장 관리사무소 일대. 대화자 피고인 가모 박모. 녹음 파일명 2021 모 4529. 가모 동영상 녹취록과 중복 부분 생략. 피고인 여기서 옷 갈아입어야겠어요. 어디서 옷 갈아입으라네. 박모 여기서 갈아입는 게 아니에요. 피고인 예. 박모 여기. 피고인 옷 어디서 갈아입어요? 박모 저쪽에 탈의실로 가셔. 샤워실. 피고인 거기를 안 열어줘요. 거기가 탈의실이 아니래요. 박모 아니 여기서는 옷 갈아입는 데가 아니에요. 피고인 빨리 가르쳐주세요. 박모 항상 남자하고 여자하고 항상 드나드는 곳이니까 여기서는 옷 갈아입으시면 안 돼요. 피고인 그러니까 빨리 탈의실 어디예요? 가모 제가 알려드릴게요. 피고인 예 가르쳐주세요. 가모 일로 오세요. 박모 너무 흥분하지 마라. 피고인 샤워실은 이용하면 안 돼. 가모 내가 알려는 드리는데. 피고인 그러니까 어디서 갈아입어요? 가모 그러니까. 피고인 아니 나 바쁜 사람이에요. 가모 여기는 원래 탈의실 없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가르쳐주세요. 한동안 침묵. 가모 여기도 원래 탈의실이 아니에요. 내가 정리는 해드릴게요. 여기 가방 놓으시고 여기서 하세요. 한동안 침묵 상태 끝. 외면당한 초단위 분석. 판사 경력 10여 년인 박영래 변호사는 항소리유서에서 4분 50초 분량의 가모 촬영 동영상을 주요 동작을 중심으로 초단위로 분석하였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사건 현장 동영상보다 더 좋은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특수감정인 윤용인의 영상 감정서는 핵심 장면에 대한 과학적 영상 분석인데 비해 박영래 변호사의 동영상 분석은 동영상 전체를 세심하게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박영래 변호사는 이 분석을 위해 해당 동영상을 수십 번 반복 재생해봤다라고 밝혔다.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재생해 보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동영상 분석 정리표를 보면 사건 당시 가모와 피고인 두 사람의 언행과 동작, 움직임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관련 판사들이 간접 영상에 의존해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고심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도 상고 리유서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사건 동영상에 대한 초단위 분석이 원심, 항소심에서 외면당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인은 항소리유서에서 1. 가모 동영상의 시간대별 중요 동작 정리,
항소리우서 8쪽 이하 참조 및 2. 피고인 동영상의 시간대별 중요 동작 정리, 항소리우서 11쪽 이하 참조를 통해 각 동영상의 중요 동작을 주 단위로 나누어 이 사건 공소사실 탄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작이 발생한 시점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항소리우서의 참고자료로 1. 밀쳐진 순간 연속 캡처 사진과 2. 피고인 착지 순간 연속 캡처 사진을 각각 제출하여 1번 속도의 동영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사건의 진실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러한 분석 내용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가모의 및 피고인 촬영 동영상 그리고 앞선 영상공학 박사 윤용인의 영상감정서, 박영래 변호사의 초단위 영상분석표, 현장 음성 녹취록을 근거로 이 사건 중요 행위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결과는 이 사건 관련 판사 및 관여 대법관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특히 간접 영상을 근거로 내린 판단이 오판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백보양보하여 이들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과 관련 판사 및 관여 대법관들의 주관적 판단이 팽팽하게 양립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섣불리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다음은 상고심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가 상고 리우서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영상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영상 감정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그러한 영상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의견을 배척하기 위한 논리적 과학적 논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바와 같이 전문가의 과학적 감정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의적인 사실 인정을 한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다. 계산된 고소인이 선량한 피해자인가? 항소심의 오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한 항소리우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항소리우서의 타당한 내용을 배척한 것이 항소심 판결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박영래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를 지적했다. 이는 사건 발생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모가 같은 날 아침 모 시 40분경 테니스장 사무실에 나타난 것, 그것도 테니스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미리 휴대폰 동영상을 켠 상태로 곧바로 테니스장 사무실에 나타난 것은 가모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바, 가모가 업무 수행 목적으로 테니스장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가모와 나모의 진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가모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이하 가모 동영상이라 약칭합니다. 에 의하면 가모는 동영상 촬영이 시작된 순간부터 테니스장 사무실을 목표로 곧바로 직진하였을 뿐 테니스장의 지면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테니스 코트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를 확인하는 등 테니스장 업무라고 인정할 만한 행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이처럼 가모가 미리 휴대폰 동영상을 켠 상태로 테니스장에 등장한 것은 테니스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와 테니스장에 있는 특정인의 언행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실제로 가모는 테니스장 사무실 회원대기실에 들어와 그곳 라커룸에 피고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약 6초 정도 멈춰서 있다가 안쪽 사무실 관리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목둥이에 피고인의 모습이 잘 촬영되도록 본인의 휴대폰을 세워놓은 다음 피고인과 언쟁을 시작한 바, 이는 가모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시비를 발생시키고 그 후에 경과를 촬영할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물론 이때 피고인은 가모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본인 휴대폰에 동영상을 켜지도 않은 바, 가모 동영상의 2분 24초까지도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용 불빛이 보이지 않다가 가모 동영상의 2분 38초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용 불빛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모 동영상의 2분 24초에서
2분 38초 사이에 피고인도 가모 동영상의 촬영을 인식하고 본인이 휴대폰 동영상을 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박영세 변호사는 피해자 고소인 가모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시비를 발생시키고 그 후에 경과를 촬영할 의도였음을 해당 장면의 사건 동영상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우선 AI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자. 동영상 촬영 경위에 대한 AI 판사 평가. 1. 가모의 테니스장 방문이 업무 수행과 무관하다는 주장. 타당성 있음, 상당한 신빙성 가능. 근무표상 가모의 근무지가 테니스장이 아니었다면 업무 수행 목적이라는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큼. 가모가 테니스장에 도착하자마자 테니스장 상태 점검이 아닌 특정 장소 사무실로 직행했다는 점은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니라는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음. 만약 근무표 외에도 가모의 업무 배치가 있었던 증거가 없다면 그의 방문 목적을 업무 수행으로 볼 근거가 약해짐. 그러나 가모가 평소 비공식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했다는 상급자의 인정이나 지시가 있으면 이 주장은 약화될 수 있음. 2. 가모가 동영상 촬영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특정인을 촬영하려 했다는 주장. 매우 타당함. 강한 신빙성 있음.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라면 동영상을 미리 촬영하며 출입할 이유가 없음. 특정인을 촬영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테니스장에 도착한 후 업무 상황을 확인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런 정황이 없음. 테니스장의 전체 환경을 기록하려 했다면 카메라 방향이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특정 장소 사무실로 직행했다는 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행동일 가능성이 큼. 3. 가모가 특정인을 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 강한 신빙성 있음. 특히 동영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매우 설득력 높음. 일반적으로 공무 수행 중이라면 특정인을 미리 염두에 두고 촬영하는 것은 이상한 행동임. 피고인을 발견하자마자 행동이 멈춘 점.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아닌 특정인의 언행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려 한 정황은 계획적 행동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과의 마찰이 예상되었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 촬영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음. 4. 피고인은 가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몰랐으며 나중에 인지했다는 주장. 타당성 있음.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매우 강한 동거가 될 수 있음. 만약 피고인이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초기 대응이 의도적인 반응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음. 피고인이 가모가 동영상을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면 피고인의 초기 반응은 방어적 반응일 가능성이 커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모는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를 시정해야 할 항소심조차 항소, 리우서의 지적을 무시한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산된 고소인인 가모를 선량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18.